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별별 이야기의 손승연입니다. 오르트 구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 외곽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혜성의 고향입니다. 그러나 워낙 멀어서 직접 관측된 적은 없는데요. 최근 명왕성보다 더 먼 거리에서 새로운 천체가 발견되면서 오르트 구름의 존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합니다. 새로 발견된 천체는 어떤 것이고 얼마나 먼 거리에 있을까요?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이태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한 1광년 정도 거리. 네. 1광년이면 뭐 엄청난 거리거든요. 네, 상상이 안 되는데. 그 정도 거리에 있을 거라고 상상되는, 예상되는 그 얼음 조각들의 이런 띠거든요. 거기에서부터 혜성들이 비롯되지 않았을까. 근데 당연히 관측이 안 되겠죠. 워낙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뭐 우주선 타고 갈 수도 없고, 그래서 상상만 되는 곳인데요.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태양계에서 가장 먼 천체가 발견됐다는 거죠. 태양계 내에서.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, 천, 해까지를 행성이라고 하죠. 명왕성과 같이 소행성보다는 크고 행성보다 좀 작은 것들을 외행성, 난쟁이 행성이라고 하거든요. 드와프트 플래닛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여태까지 제일 멀리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세드나라는 것이 제일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거보다도 더 먼 곳에서 새로운 외행성 하나가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. 외행성으로 추정되는, 외행성은 공식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가장 가까워졌을 때 태양까지 거리가 약 지구와 태양 거리의 80배 정도,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한 120억 킬로미터 되는 거예요.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태양 거리 한 80배 정도가 제일 가까워지는 거고, 타원궤도 돌기 때문에 멀어질 때는 뭐 한 수백 AU 정도, 그러니까 지구 태양 거리에 수백 배 이상 멀어지는 이런 천체가 발견됐는데, 이 천체를 조사해 보니까 거리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드나보다 훨씬 멀더라. 세드나가 이제 가장 가까워졌을 때의 거리가 그 지구 태양 거리의 80배가 안 되거든요. 한 75배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멀리 있는 걸 봤을 때 아마 여태까지 발견됐던 그런 천체죠. 태양계 천체 중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되겠다.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게 제일 멀진 않아요. 왜냐하면 얘는 그러니까 이 발견됐던 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진 다음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, 아까 얘기했던 세드나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졌을 때는 이거보다 더 들어오지만 지금 이 세드나는 더 멀리 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에 제일 발견된 것 중에 제일 먼 거는 세드나가 맞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더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 거리를 쳤을 때 가장 먼 태양계에서 제일 먼 외행성이 발견됐다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얼음으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명왕성보다 멀리 있는 이런 먼 천체들은 대부분 그 기원이 오르트 구름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겠느냐, 이렇게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정확한 것들은 뭐 앞으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. 태양계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. 앞으로도 이제 더 가장 먼 외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별별로 시작하겠습니다.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차세대 우주복 Z2 3종을 공개했습니다. 나사는 지난 2012년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 발명품인 Z1 우주복의 표면 재질을 강화하고 미래 트렌드까지 반영해 이 디자인을 내놓았는데요. 최신 우주복 Z2는 바이오 미미크리, 테크놀로지, 트렌드인 소사이어티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. 검은색과 회색으로 디자인된 이 우주복은 유연성이 더욱 강화돼 인간의 활동이 더욱 편해졌다고 합니다. 최근 나사는 차세대 우주복 3종을 공개했습니다.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주복 선정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. 교수님, 어떤 소식인가요? 네, 2012년에 그 나사가 발명했던 Z1이라고 하는 우주복이 당시 타임지에서 올해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든요. 나사에서 그 Z1을 개량해가지고 차세대, 더 이제 미래의 우주복 Z2를 공개했습니다. 세 종인데요. 그 중에 하나는 바이오 미미트리라고 해가지고,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생체 환경과 가장 잘 적용되는 그런 우주복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테크놀로지, 기술적으로 이제 미래의 기술을 잘 응용한 그런 우주복이고, 세 번째는 트렌드인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그 미래의 이제 속옷의 그 기능성을 더 많이 응용한 사회 활동하기 좋은 뭐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4월 중순까지 인터넷 통해서 이제
어느 게 제일 좋을까? 네. 이렇게 이제 그 선호도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이 Z2 이 중에 3종을 갖다가 공개하면서 미래의 이런 우주복들을 입고서 우주인들이 활동할 것이다.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겠는가? 이게 이제 투표를 한다 그러거든요. 물론 이제 우리가 입어볼 일은 없겠지만 네. 이 미래의 우주복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. 지난 4월 12일이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로 나간 날이었거든요. 네.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50몇 년 흘렀잖아요.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복을 입어왔던 사람인데 이제 50몇 년 만에 이렇게 우주복들이 첨단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활동하기 좋은, 그다음에 친환경적이면서 친인간적인 이런 네. 우주복을 바뀌고 있다는 거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좋은 우주복들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정말 지구에서처럼 우주에서 네.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근데 보통 우주복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입어볼 순 없잖아요. 근데 네네. 그런 기회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.